자, 이온결합까지는 주고받고 주거니 받거니 화학결합을 하는 것들이 좀 이해가 가죠. 네. 자, 공유결합 원리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무슨 결합으로 들어간다? 공유결합. 그런데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을 설명할 때 한 칸 끊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우리가 공유결합에서 누구를 볼 수가 있냐면 자, 공유결합은 일단 전자를 원래는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잃거나 얻어야 되는데 이 비금속 원소들이 주변에 금속 원소가 없어. 그럼 금속 원소가 전자를 잃죠. 네. 그런데 금속 원소가 전자를 잃지 않으니까 비금속 원소가 전자를 얻을 수가 없는 거야. 전자를 얻을 수 없는 비금속 원자들 사이에서 서로 간의 부족함을 무엇하는 거야? 공유하는 거야. 그 공유결합이야. 그러니까 공유결합 자체는 누구 플러스 누구로 돼 있어? 비금속 원소. 그렇지. 플러스 누구로 돼 있는 거야? 비금속 원소로 되어 있는 거야. 이온결합 같은 경우는 금속 플러스 누구로 돼 있는 거야? 비금속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공유결합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 자, 부족한 부분을 공유하는데요. 얘네들의 공유결합의 형성을 봅시다. 자, 사실은요. 많이 부족해서 얘네들이 공유를 하는 게 아니라요. 주변에 전자를 줄 애가 없으면 무조건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18쪽을 뺀 대표적인 누가 있어요? 17쪽.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16쪽.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15족의 원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죠? 17족 7개. 원자과 전자 6개. 15족이 몇 개? 5개. 자, 얘네들이 공유결합하는 원리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요. 17족의 대표주자 누구야? 플로린을 가지고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제 루이스 전자 정식으로 설명을 해주기는 하는데 사실 루이스 전자 정식이 조금 더 깔끔하긴 하죠. 마지막 껍질의 전자를 8개를 채우기 위해서 이 플로린은요 자기 주변에 원소 기호를 주변으로 4군데다가 전자를 몇 개씩 2개씩 쌍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2개가 모두 들어가면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8개가 된 거고요. 자,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는 표현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만 옥대 규칙을 지키면 되는 거니까 저 원자과 전자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를 누구로 찍는다? 점으로 찍는다. 자, 얘가 마지막 껍질이 가지고 있는 전자가 7개. 자, 7개를 무엇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었어요. 혼자 있는 전자가 있어요. 이 전자를 우리가 무슨 전자라고 얘기합니까? 홀전자라고 얘기해요. 됐나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자, 선생님이 점을 찍을 때 하나씩 찍었죠. 한 번에 쌍으로 2개를 찍으시면 안 돼요. 누군가가 여기다 전자를 주면 좋은데 아무도 안 주는 거야. 이럴 경우 자, 또 다른 플로린,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또 다른 플로린이 와서 무엇한 거야? 부족한 걸 서로 공유하는데요. 자, 이 친구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7개의 전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개? 7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자, 이 플로린 원자가 플로린 원자를 무엇해요? 부족한 전자를 이렇게 공유합니다. 서로 가지고 있는 홀 전자가 하나씩 마주보게끔 배치를 하려면 전자를 바깥쪽부터 점을 찍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이 됩니다. 그럼 플로린 원자 2개가 이렇게 해서 겹쳐서 그려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F2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플로린 원자 같은 경우 어떤 특징을 가지고 플로린 쟤네들을 뭐라고 하냐? F2 안정을 취했어. 이제 더 이상 쟤는 변화가 있으면 더 불안해져. 이게 최고의 안정이야. 마지막 껍질에 전자 8개를 채우는 게 가장 큰 안정이야. 안정을 채워줬어. 이 상태에서 저기서 또 다른 플로린이 다가오는 거야. 야, 나도 껴줘 하면서 다가와. 좋아, 싫어? 싫어. 얘가 끼는 순간 우리는 뭔가 안정이 흐트러져. 따라서 주변에 있는 거의 대다수의 애들을 무엇합니까? 밀어냅니다. 그래서 F2 자체는 분산대력의 성질을 가져. 자, 그래서 우리는 공유결합이 끝난 저 입자를 뭐라고 얘기하냐? 분자라고 얘기해요. 이걸 뭐라고 해요? 분자. 분산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원자보다 조금 더 큰 입자? 분자. 분산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원자가 몇 개 이상 모여서 만들어진 입자? 분자. 이렇게 됩니다. 됐을까요? 네. 그래서 F2는 분자예요. 그러니까 분자라고 부르려면 화학 시간에 비금속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 16쪽 누구로 갑니까? 산소로 갑니다. 자, 원자과 전자 몇 개입니까? 6개죠? 자, 점으로 이렇게 찍었어요. 홀전자가 몇 개 나와요? 2개. 그렇죠. 자, 얘가요, 또 다른 산소와 무슨 결합을 하려고? 공유결합을 하려고 점을 찍었어요. 됐나요? 어떻게 되죠? 홀전자가 또 2개죠.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마주보고 있는 애는 공유하면 돼요. 마주보지 않은 애, 너 일로 와. 너도 일로 와. 맞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공유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맞지? 이렇게 공유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산소 원자끼리 공유 결합을 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O2라고 얘기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F2와 누구요? O2 만들어졌네요. 자, 근데 F2와 O2 사이에 차이가 보여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오준 하나고 이오준. 그렇죠. 공유 결합한 전자쌍이 한 쌍, 공유 결합한 전자쌍이 두 쌍이 한 군데 중첩대에서 배치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결합상 한 쌍이 있을 때 이걸 무슨 결합이라고 얘기해요? 단일 결합이라고 얘기하고요. 얘를요, 두 개가 중첩돼서 같은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중 결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어떤 애들을 봤냐면, 선생님 이건 단일 결합 두 개로 보셔야 되죠? 아니에요. 이건 이중 결합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단일 결합이 있다고 하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질소로 갑니다. 자, 15족 질소. 원자과 전자 몇 개죠? 5개예요. 그쵸? 자, 또 다른 질소가 옆에 옵니다. 아무도 전자를 안 주니까요. 맞죠? 그러면 마주보고 있는 애들은 상관이 없는데 마주보지 않는 애들 무엇합니까? 너 일로 와. 너도 일로 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질소 원자 이렇게 해서 공유 결합해서 누가 됩니까? N2가 돼요. 아, 쟤네들이 왜 2로만 끝나? 2가 되면 그냥 안정이 되거든. 그럼 더 이상 누구랑 만날 필요가 없어. 분산되려는 성질을 가진 입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자. 그러면 얘는 무슨 결합이야? 그렇죠, 삼중 결합이야. 그런데 네가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에서 우리는요, 플로린 17족은 평생 가야 무슨 결합밖에 못해? 단일 결합밖에 못해. 산소는 이중 결합이거나 혹은 결합선이 반드시 몇 개여야 돼? 2개여야지 옥텟 규칙을 지켜. 그럼 질소는 삼중 결합이거나 반드시 무엇 해야 돼? 결합선이 3개여야만 해. 자, 이때 이들의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둘 건데요. 자, 플로린은 무슨 결합밖에 못한다 그랬지? 단일 결합밖에 못한다고 그랬고, 우리가 얘네들이 결합할 때 단일 결합 같은 경우를 선 하나로 나타내. 얘를 선 2개, 얘를 선 몇 개? 3개 이렇게 나타내고요. 우리 플로린 말고도 단일 결합을 하는 원소가 있어서 걔네들을 먼저 노출하면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그런데요, 수소는 껍질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몇 개만 차면 돼? 2개만 차면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면서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유 결합해요. 됐을까요? 얘도 단일 결합밖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염소가 있어요. 염소가 17쪽에 플로린 밑에 있는 애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도 전자가 몇 개야? 마지막 껍질에 그렇지, 7개. 그렇지. 그럼 또 다른 염소와 무엇하게 됩니까? 요렇게 해서 무엇하게 돼요? 공유해서 단일 결합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럼 산소를 좀 정리해 보자면 이중 결합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자, 이중 결합 말고 결합선이 몇 개여야 돼요? 2개여야 돼요. 단일 결합을 2개. 그런데 이렇게 그리나 똑같아 달라? 똑같아. 2개이기만 하면 돼. 됐을까요? 네. 자, 그런데 알아둬야 될 건 산소는 항상 비공유 전자쌍을 몇 개를 달고 다녀? 2개. 공유 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전자쌍을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하는데요. 비공유 전자쌍 2개가 붙어 있어요. 얘도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가 붙어 있으면 돼요? 2개가 붙어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질소로 갑니다. 자, 질소는 결합선이 몇 개여야 된다고요? 3개. 단일 결합 3개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하게 됩니까? 단일 결합 하나, 이중 결합 하나도 됩니다. 됐을까요? 네. 그러면 플로린, 수소, 염소는 결합선이 가장 작은 원소. 그 다음에 산소는 그 다음에 많은 애, 질소는 그 다음에 많은 애. 됐나요? 그럼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애들이 이렇게 F2, O2, N2밖에 없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자, 누구도 있어요?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애. 대표적으로 우리가 없으면 못 살아. 누구요? H2O. 맞죠? 자, 그 다음에 화장실 가면 많이 맡을 수 있는 냄새, NH3, 암모니아. 그 다음에 방구 끼면 나와요. CH4, 메테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숨 쉴 때 나오는 누구예요, 얘들아? CO2, 이산화탄소가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쟤네들도 좀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쟤네들의 선생님이 어디부터 그릴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어디부터 그리냐? 우리는 중심에 있는 원자를 먼저 잡아야 되는데요. 이 원자를 무슨 원자라고 얘기합니까? 중심 원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중앙에 먼저 그려져야 될 원자, 중심 원자는요. 결합선을 많이 형성하는 애들을 우리가 무엇합니까? 중심 원자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수소나 플로리나 염소는 절대 중심 원자를 못 오는 거야. 근데 수소와 붙어있는 산소에서 산소가 중심 원자. 질소와 수소가 붙어있어 질소가 중심 원자. 자, 탄소와 수소가 붙어있어 탄소가 중심 원자가 됩니다. 탄소와 산소가 붙어있어 탄소는요. 자, 결합선이 4개 있어야 되는 애예요. 자, 탄소는요. 결합선이 몇 개 있어야 되는 애예요? 4개 있어야 돼요. 근데 사중결합이 우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탄소를 안 가르친 것 뿐이고 탄소 결합선이 4개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아, 탄소 결합선이 4개 있어야 되다 보니까 탄소는 어지간하면 누굴 만나든지 간에 탄소가 무슨 원자가 돼? 중심 원자가 돼. 누굴 만나도 절대 권력이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산소 H2 먼저 그려볼게요. 산소를 중심으로 무엇합니까? 원자가 전자가 몇 개 있어요? 6개. 수소가 몇 개가 가서 붙어? 2개. 근데 수소는 무슨 결합? 단일 결합. 이렇게 가서 붙는 거. 이해될까요? 네. 자, 질소 원자가 전자 몇 개? 아, 얘가 원자가 전자 6개, 홀전자 2개였고 얘가 원자가 전자 몇 개? 질소가 5개. 맞죠? 네. 그래서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수소가 이렇게, 수소가 이렇게 가서 붙는 거야. 됐죠? 그렇지? 그 다음에 탄소가 원자가 전자 몇 개라고요? 4개. 그렇죠. 이렇게 해서 4군데다가 홀전자가 4개예요. 여기에 누가 가서? 수소가 가서 단일결합, 수소가 가서 단일결합, 수소가 가서 단일결합, 수소가 가서 단일결합.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탄소가 원자가 전자 몇 개요? 4개. 4개. 됐죠? 여기에 누가요? 산소가 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산소가 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야. 됐죠? 네. 자, 이제 무슨 짓을 해야 되냐? 여기도 홀전자가 있고 여기도 홀전자가 있어. 네. 어떻게 해? 저 너 일로 와, 너도 일로 와.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양쪽에 무슨 결합되는 거야? 이중. 네. 네. 자, 이제 어떻게 그렸는지 접근할 수 있겠죠. 네. 자, 고1 과정에서요. 이거보다 어렵게 나오는 건 없지만요. 최근에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하기 시작한 고1 문제 중에 하나가 HCl이라는 애가 있어요. 자, 중심 원자가 누굽니까? A. 중심 원자 누구야? 무조건 C요. 산소죠. 산소. 그렇지? 네. 원자가 전자 몇 개예요? 4개. A예요. 원자가 전자 몇 개예요? 네 4개. 여기에 수소는 가서 그냥 무조건 단일결합해. 네. 자, 질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죠. 네. 너 일로 와, 너도 일로 와. 그래서 단일결합 하나, 삼중결합 하나. 네. 됐을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이 공유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릴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요즘은 이제 루이스 전자 점식을 사실 어떤 선생님이 배정되느냐에 따라서 이걸로 통합과학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다른 걸로 통합과학을 수업하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자, 일반적인 통합과학에서 우리가 화학결합을 할 때 선생님이 F2를 그려볼게요. 자, 플로린은 양성자가 몇 개짜리예요? 9개짜리예요. 그래서 중심에 원자에게 핵전화량을 표현해줍니다. 껍질이 몇 개짜리죠? 2개짜리예요. 껍질이 2개짜리예요. 두 번째 껍질을 무엇 할 거예요? 이렇게 공유를 할 겁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중심에 양성자가 9개가 있고요. 이렇게 껍질이 있죠. 됐나요? 자, 그러면 당연히 안쪽 껍질에는 전자 몇 개요? 2개. 그렇죠. 안쪽 껍질에 전자 몇 개요? 2개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껍질에 전자 몇 개예요? 17쪽이니까 7개예요. 자, 7개 중 몇 개를 공유결합에 참여시키는 거야? 17쪽은 하나를.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자 하나를 공유결합에 참여시킬 거야. 다른 색깔로 우리가 해줄게. 자, 하나를 공유결합에 참여시켜.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 하나를 공유결합에 이렇게 참여시켜. 됐을까요? 그럼 17쪽에서 하나를 참여시키고 나머지가 몇 개야? 6개지. 그 6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그리는 거야. 됐을까요? 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7, 8 되네요. 얘도 6개, 7, 8 해서 공유결합한 F2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로 그리라는 학교도 있고요.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진행하는 학교 선생님들도 있어요. 근데 루이스 전자점식을 저렇게 해놓잖아요. 생명과학이랑 나머지 지구과학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해결되는 설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형성되는 걸 봤어요. 자, 그러면 공유결합은 이게 거의 다야. 근데 문제는 공유결합 물질의 누구야? 특징이야.
공유결합 물질의 누구로 들어가? 특징. 자, 이 공유결합들은요,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결합을 하는 순간 안정적이에요. 주변에 있는 애들을 다 무엇합니까? 밀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입자가 따다다다 붙어 있으면 뭐? 고체. 떨어져 있으면 액체. 더 떨어져 있으면 기체. 얘는 있는 힘껏 떨어뜨려요. 따라서 얘네들 대다수는 누구로 존재해? 기체. 산소가 액체로 존재하는 거 봤어? 못 봤어. 질소가 액체로 존재하는 거 봤어? 못 봤어. 지구에 빙하기가 와서 혹시라도, 사실 빙하기가 영하 100도, 200도까지 떨어지는 게 빙하기가 아니라요. 지구 연평균 기온이 몇 도 이하로 떨어지면 그걸 빙하기라고 하지. 우리가 막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하 150도 이하로 떨어지고 막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구가 만약에 영하 200도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산소는 액체로 바뀌어요. 산소가 액체로 바뀌어요. 그래서 대기 중에 산소가 눈이 되어 내리죠. 그러면 추워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호흡을 하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면 모든 공유결합 물질은 액체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고체로 바뀝니다. 모든 공유결합 물질은.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주변에 있는 입자들을 밀어내서 무슨 상태로 존재해? 지금 현재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공유결합 물질의 특징에서 자, 얘네들의 무슨 역? 결합력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 디테일하게 설명할 거예요. 결합력, 두 가지 결합력을 알려줄 겁니다. 자, 말해 뭐해? 전자쌍을 공유하는 공유결합력이야. 이 공유결합이 끊어지면 이 물질은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누구도 이 옥텟 규칙을 어기고 싶은 사람이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결합은 늘 유지가 될 거야. 자, 그럼 볼게요. 우리 뭐가 있냐면요. 수소 원자가 공유결합을 해서 누구로 존재해요? H2요. 됐나요? 자, 그러면 또 수소 원자가 공유결합을 해서 누구로 존재해요? H2요. 맞죠? 자, 그러면 얘네 둘 사이에는 무슨 결합? 공유결합. 이 힘이 없으면 얘네들은 끝장나는 거야. 자, 너무너무 중요한 공유결합력 기억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 사이에서는 무슨 인력이 작용한다 그랬지? 만유인력이 작용한다 그랬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만유인력이 작용해. 그러다 보니 H2라는 분자와 또 다른 H2라는 분자 사이에서 미세하지만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 없어? 있어. 되게 미세해. 자, 저 힘을 분자가 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다. 니은이라고 표시하고 분자 간 뭐라고 할 거야? 인력이라고 할 거야. 누구 간 인력? 분자 간 인력. 누구 간 인력? 분자 간 인력. 너무 중요한 힘이에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요. 기억과 니은의 힘의 차이를 알겠어요? 기억은 공유결합력이에요. 끊어지면 죽습니다. 저 물질은 없어지는 거야. 니은은 분자 간의 인력이야. 됐을까요? 그러면 이 물질은요. 이 물질이 현재 무슨 상태로 존재해? 기체 상태로 존재하지. 그치?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이유는 기억 때문이다. 맞아요? 틀려요? 기억 때문은 아니죠. 아니죠. 자, 이 분자 사이에 아주 미세한 누가 작용합니까? 인력이 작용해요. 이 분자 간의 인력은 무조건 뭐해? 무조건 뭐해? 약해. 강할 수가 없어. 왜? 이들은 강했다가는 서로가 서로의 누구를요? 공유결합을 방해해버리거든요. 따라서 이 분자는 서로 너무너무 약한 분자 간의 인력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하게 되냐면 자, 이 기억의 결합력과 이 물질이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건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자, 이 수소 기체가 고체, 액체, 기체로 존재할 때의 모습을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이 H2 이렇게 그려야 되죠. 맞지? 요게 H2야. 이 H2가 이렇게 따다다다 붙어 있으면 고체 상태야. 이 H2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무슨 상태야? 액체 상태야. 요 H2가 무엇해요, 얘들아?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무슨 상태야? 기체 상태야. 그럼 무슨 얘기야? 이 사이의 공유결합력은 계속 유지가 돼야 안 돼? 요 계속 유지가 돼. 이건 절대 안 끊어져. 절대 안 끊어져. 그럼 봐봐. 고체가 액체를 될 때를 우리가 무슨 점이라고 해? 녹는 점. 액체가 기체를 될 때를 무슨 점이라고 해? 끓는 점. 녹는 점도 끓는 점도 무슨 간의 인력 때문이야? 그렇지! 분자 간의 인력 때문이야. 그런데 분자 간의 인력이 커 작아? 작아. 이게 너무 작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슨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아,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기억이라는 무슨 결합력? 공유 결합력이라는 힘은 굉장히 센 힘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기억은 니은보다 앞권으로 커. 그리고 이 친구는 무슨 점과 상관이 없어. 녹는 점과 관계가 없어. 녹는 점, 끓는 점을 결정하는 건 누구야? 분자 간의 인력. 그렇죠. 분자 간의 인력 니은이야.
분자 간의 인력이 조금이라도 더 세지면 액체가 그렇죠. 그럼 녹는 점이 높아져요. 아, 그래서 자, 이 녹는 점 무슨 간의 인력이 약해서 분자 간 인력이 무엇해서 약해서 무엇하게 됩니까? 자, 녹는 점이 무엇하다? 높다, 낮다, 낮다.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아. 분자 간의 인력. 그래서 다 대다수가 누구야? 액체나 기체로 존재해. 고체로 존재하려면 온도를 낮추면 돼. 온도를 낮추면 기체가 액체되고 액체가 무엇이 돼? 고체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사진 찍어. 사진 찍고 지워서 바로 진행을 할게요. 됐을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요렇게 됐어. 요렇게 됐고 이제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쟤네들이 저렇게 분자 간의 인력을 했잖아요. 네. 자, 저렇게 이제 분자 간의 인력, 결합력, 두 종류의 결합력이 존재하고 물질의 상태를 결정하는 결합력은 누구다? 니은, 분자 간의 인력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요 온도를 낮추면 기체가 액체되고 액체가 뭐가 된다 그랬어? 고체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래서 우리 잠깐 누구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두 번째, 자, 무슨 결합 물질, 공유, 결합, 무슨 물질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고체 물질에 대해서 배울 거야. 공유, 결합, 무슨 물질, 고체 물질. 공유, 결합, 고체 물질이 어떤 애들이 있냐? 첫 번째, 온도를 낮췄어. 그러니까 비금속과 비금속이 공유 결합을 했고 온도를 낮췄더니 쟤네들이 뭐했어? 얼었어. 그래서 고체가 되네. 대표적인 애가 누구야? 드라이 아이스야. 대표적인 애가 누구야?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 뭔지 알지? 드라이 아이스 속재료가 뭔지 알아? 이산화탄소야. 이산화탄소야. 이산화탄소 대표적인 무슨 결합 물질이야? 공유 결합 물질이야. 그런데 선생님이 영하 몇 도로 낮춰? 78도로 낮추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너무 추우니까 이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 입자를 무엇합니까? 끌어잡아 당겨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와요? 이미 공유결합한 누가 왔어요? CO2가 옵니다. CO2 왜 잡아당겼어? 너 추우면 친구들이랑 모여 퍼져 붙죠. 얘도 마찬가지야. 너무 추우니까 이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를 불러 안 불러? 부르는 거야 계속 이렇게. 맞죠? 아까 전에 분자 상태에서는 두성으로 밀어낸다 하잖아요. 밀어낸다 그랬죠. 근데 너무 추우면 쟤네들도 당긴다는 얘기야. 낮은 온도에서 무슨 온도에서? 매우 낮은 온도에서 무슨 간 인력이 분자 간 누가요? 인력이 모이지는 거야? 높아지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얼음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 맞아. 얼음도 낮은 온도에서 무엇합니까? 기체가 누구로요? 액체가 누구로요? 고체로 바뀐 거 맞죠? 요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런 걸 우리가 분자 결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런 걸 무슨 결정이라고 얘기해요? 분자 결정. 분자가 분자를 불러서 누가 됐어? 고체가 됐어. 고체를 선생님이 결정이라고 한다 그랬지.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있냐? 자, 다이아몬드라는 애가 있어. 다이아몬드라는 애가 있어. 다이아몬드가 어떤 애야? 다이아몬드가 누구를요 얘들아? 탄소 원자 있죠. 탄소 원자가 무엇하게 됩니까? 자, 공유결합 몇 개를 해요? 4개를 해요. 그런데요, 얘가 주변에 또 다른 공유결합을 하는 누구요 얘들아? 같은 원소의 탄소를 이렇게 불러옵니다. 이 결합 하나하나가 모두 다 굉장히 강한 결합력 맞아 들려? 맞죠? 이 기억의 결합력은 니은과 비교도 안 된다 그랬어요. 얘는 굉장히 강한 누구밖에 없어요? 기억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친구는 굉장히 단단한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이 친구 녹는 온도가 3000도가 넘어가요. 안 녹아요. 저렇게 이루어져.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꼭지점마다 분자가 없어. 얘도 비금속, 얘도 비금속으로 구성된 거 맞아. 그런데 얘 꼭지점마다 누가 있어? 분자가 아닌 원자가 있죠. 그러한 고체죠. 그래서 얘 이름이 무슨 결정이야? 원자 결정. 원자 결정. 네가 수업을 엄청 잘 듣는다. 이걸 무슨 결정? 원자 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분자 결정과 원자 결정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자, 이 원자 결정의 경우에는 굉장히 단단한 결합력으로 대다수가 깨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예제가 누가 있냐? 방금 얘기했던 다이아몬드 있죠? 석영이라는 돌이 있어. 광물이 있어. 순수한 석영이 덩어리가 커지잖아? 보석 중에 수정이라는 보석이 되는 거야. 얘네들은 주로 암석이나 보석은 다 이런 거야. 잘 깨져 안 깨져?
잘 안 깨져. 다이아 결혼할 때 왜 선물해? 변하지 말라. 어? 변하지. 변하지 말라고. 아니, 사람이 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서진다. 그렇죠. 깨지지 말라고. 깨지지 말자고 다이아를 선물을 하는 거야. 선생님 못 받았어. 이게 깨지자는 얘기죠. 선생님 그래서 저기 명성필 근처에서 길에서 가다가 살짝 화를 냈습니다. 잠시만 다이아를 안 해주겠다는 거야 했더니 필요합니까? 이러는 거야 선생님 남편이. 아니 필요한 건 아니지만 다이아가 너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 그랬더니 선생님 남편이 무슨 의미인데요 그게? 이러는 거야. 그래서 깨지지 말자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지금 안 해준다고 했더니 선생님 남편이 좀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너의 가능성이 그렇다면 나도 의미 부여하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을 박아주지 않았는데 그런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우리 남편은 깨지는 거에 대한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내가 요새 희망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 같으면 석영이라도 주셔서 줬을 거야. 이런 마음 없는 자식 같은다고. 자, 그래서 석영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암석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얘인데요. 이 중에 우리 문제가 어려워지면 흑연까지 가요. 흑연이 연필심이야. 연필심 선생님 되게 잘 부서지지 않나요? 네, 유일하게 원자 결정 중 굉장히 잘 부서지는 그 공유 결합을 한 원자 결정이 누굽니까? 흑연이에요. 흑연은요, 탄소 원자가 결합선을 몇 개만 형성해요? 3개만 형성합니다. 탄소 원자가 결합선을 몇 개만 형성해요? 3개만 형성해요. 요렇게 형성해요. 육각의 구조를 갖고 있고요. 얘가 육각의 구조라는 걸 네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줘야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요렇게 얘네들이 몇 개만씩만 형성이 되어 있어? 3개씩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씨를 쓸 때마다 이거 한 판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리고 얘는 원자 결정이야. 좀 부족하지만. 근데 결합선이 4개가 모두 다 채워져야 누가 되는 거야? 다이아가 되는 거고요. 3개만 되면 흑연이 되는 겁니다. 우와, 다이아와 흑연이 한 끗 차이. 남학생들이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얘를 얘로 만들 수 없나요? 이런 질문을 전투적으로 했습니다. 결혼할 때 뭐 다이아를 선물을 하고 싶었나 보지. 그래서 얘한테 열과 압력을 잘 가하면 이게 돼요. 근데 남자들이 선생님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그 돈이 더 들어요. 천연 다이아를 사주는 게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흑연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분자 결정의 대표적인 예제에 누가 있어요? 드라이 아이스랑 비슷한 거? 얼음. 그 다음에 I2라는 아이오딘이 있어요. 우리가 원소들의 주기성에서 17쪽에 있는 I2거든요. 이 친구도요, 분자량이 커가지고 무엇합니까? 이렇게 해서 입자들끼리 뭉쳐서 고체가 돼 있지만 사실 쉽게 부서져 안 부서져? 쉽게 부서집니다. 분자 결정이라서. 아, 이렇군요.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은 공유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다양성 때문에 다양한 성질을 갖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고1에서 저걸 설명하기가 정말 너무너무 어렵죠. 자,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 결합력 봤어. 그러면 잘 봐. 3번째, 얘네들 누구에 대한 용해성이 있어? 물에 대한 누구요? 용해성. 얘도요, 공유결합 내용 중에 반드시 출제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드라이 아이스 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막 미친듯이 지금 거품이 나면서 날아갑니다. 즉, 공유결합 물질의 대다수는 물에 잘 녹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라고 해. 근데 물에 녹는 거 되게 많아. 그래서 물에 대한 용해성 잘 무엇한다 얘들아? 용해되지 않는다. 그치? 그런데 100% 시험 문제 나와. 누가요? 예외되는 물질. 누구 되는 물질이? 예외되는 물질. 걔네들이 누굽니까? 염산, HCl, 그 다음에 누가 됩니까? NH3, 암모니아. 화장실에 암모니아 냄새나. 계속 냄새나? 공중에다 물 뿌려봐. 냄새가 없어져. 왜? 물에 잘 녹아서. HCl이 염화수소라는 기체야. 공유결합 물질이거든요. 근데 얘도 물에 되게 잘 녹아. 그래서 시중에서 얘를 우리가 팔 때 물에 녹인 염산이라는 염산 수용액의 형태로 판매를 합니다. 왜? 뚜껑 열어놓으면 기체로 다 날아가요. 물에 근데 대신 잘 녹아. 근데 이산화탄소 같은 애들 녹아 안 녹아? 안 녹아. 너 탄산음료에서 뚜껑 딱 따면 탄산 다 날아가 안 날아가? 탄산 날아가잖아. 막 거품 올라가 안 올라가? 탄산음료 뚜껑 따면 올라오죠? 그치? 걔네들 물에 녹아 있으려고 하는 성질이 없죠. 물에 녹아 있으려고 안 해요. 날아갑니다. 그래서 냅좀 탄산 다 빠져나가죠. 그래서 잘 용해되는 물질이 이런 게 있고요. 하나만 더 알아두자면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구라는 물질이 있어요? 설탕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설탕은 소금과 맛도 반대지만 결합도 반대야. 소금은 이온결합인데 설탕은 무슨 결합이야? 공유결합이야.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완전 반대의 성격을 갖습니다. 둘 다 흰색이고요. 고체거든요. 근데 성질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비금속으로만 구성돼 있어. 전류가 흐르겠니 안 흐르겠니? 안 흘러요. 그래서 얘네들의 무슨 전도성? 전시 전도성. 일단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역시나 누가 시험 문제 나와? 예외가 시험 문제 나와. 전기 전도성. 자, 일단 연필심, 흑연, 고체 상태에서 전류 흘러 안 흘러? 고체에서 전류 흘러. 됐나요? 그 다음에 원래 얘네들 전류가 안 흐른다 그랬죠? 그런데 여 위에 등장했던 HCl과 무슨 3? NH3. 이들은요 무슨 용액에 녹아서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전류가 흘러. 왜 선생님 수용액 상태에서 얘네들은 전류가 흘러요? 똑같이 쓰면 돼요. 공유결합 물질인데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돼요. 공유결합 물질인데 물에 녹아 이온화가 돼요. 그 자세한 원리는 고2에 가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설명하자고 여기서 시간을 길게 끌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얘네들이 무엇해서 얘들아? 물에 녹아 무엇화가 된다? 이온화가 된다. 그래서 전류가 흘러. 이런 것들 아주 디테일하게 시험 문제 내기 시작하면 다 틀리죠. 지금.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요 아까 얘네들의 결합력을 설명하면서 녹는 점, 끓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얘네들 지금 녹는 점, 끓는 점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분자 간의 인력이 존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을 우리가 멜팅 포인트, 보일링 포인트라고 얘기하거든요. 멜팅 포인트와 보일링 포인트가 얘네들은 무엇해요? 낮아요. 얘는요, 높죠. 아까 뭐라 그랬지? 3000도가 넘어야 녹을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공유결합 물질들 사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대표적인 예제가 누가 있어? 질소. 무엇합니까? 대기 중에 78%. 이것도 공유결합 물질이고요. 산소. 대기 중에 몇 퍼센트? 21%. 우리 생명의 호흡에 이용되고요. 이산화탄소. 누구요? 식물의 광합성에 활용되고요. 맞죠? NH3 공유결합 물질이죠. 비료의 원료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주변에 공유결합 물질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설탕, 뭐 이런 것.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알코올 있죠, 알코올. 알코올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잘 알고 있잖아요, 알코올. 그렇죠? 모른 척했어요. 자, 알코올, 소독용 알코올도 있고요. 쟤네들 다 누굽니까?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자, 우리 겨울에 무엇 하고 있어요? 난방하죠. 가스 난방하죠. 그 가스의 주성분이 CH4 메테인이거든요. 메테인도 누구니까? 요것도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공유결합 물질에 대한 내용을 다 정리해 볼 수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죠. 그렇지?